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법무사 민법 1차 담당 차상명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민법이라는 건 뭔가, 그리고 이제 수험 대책 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민법은요,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객관식은 40문제가 나오는데 민법에 대한 구성은 총 5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편. 첫 번째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조문에 순서대로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총칙이라는 것은 뭐죠? 그렇습니다. 이제 개별 내용 중에서 공통된 내용을 뽑아서 앞에다 두은 게 바로 총칙이죠. 그래서 이 모두의 공통되는 내용을 앞으로 쫙 뽑아서 놓아둔 게 총칙이라 그럽니다. 민법 총칙. 이거는 우리나라가 독일식의 판택된 체계를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은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건은요,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 부동산, 요 토지 건물은 내 거다. 나의 소유다는 소유권. 이런 내용이죠. 채권은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거죠.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 그리고 채권도 총칙과 각칙인데 각칙은 바로 뭐냐면은 등의 계약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각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법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계약법. 그리고 계약법 말고 이제 법정 채권이라고 해서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가 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칙,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친족과 상속, 이게 우리가 가족법이라 그래요. 묶어서 이걸 가족법. 그 가족법이 뭐죠? 혼인을 하고, 그리고는 뭐 한다? 안타깝지만은 이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그죠? 자를 출산하면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친족 후견, 그리고 상속, 그죠?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이동한다가 상속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이동한다, 상속. 자, 요런 것들 다루는 게 가족법을 이렇게 친족편, 상속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빨간 게 바로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 개수입니다. 그래서 총칙에서 대략 7문제. 물권법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10문제. 그 다음에 채권에서는 총칙, 각칙 합쳐서 한 18문제. 그래서 여기가 좀 줄면은 여기가 많이 나오고, 여기가 많이 나오면 여기 좀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총 18.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친족, 상속은 합쳐 5문제. 이렇게 3문제, 2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문제.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 총칙입니다. 채권 총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페이지 수는 얇은데 내용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도 여기에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친족하고 상속은 우리가 5문제지만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됐죠? 그래서 문제 나오는 분량을 떠나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법엔 40문제고 민법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 오시면은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적어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은 나 옛날에 공부 잘했다, 공부머리 있다, 신동이다, 다 소문난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법을 아무나 못합니다. 되게 힘들고 난해하고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르고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법이 뭐지? 법무사가 뭐 하는 거지? 이걸 모르고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과목이 그렇게 많나? 그렇기 때문에 내 공부 좀 했다 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자, 법학의 공부는 개념 조문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이 그런데 개조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조문 판례죠. 예. 결국에는 시험은 조문과 판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례 비중이 월등히 높죠. 거의 뭐 90대 10, 9대 1,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판례 지문도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야. 원샷 원킬.
한 번 보고 바로 찍어야 됩니다. 한 번 보고 바로 찍어야 돼. 두 번 볼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에 내가 알면 뭐해? 시간 내에 답을 못 찾으면 안 되는데? 이거죠? 그리고는 뭐니 해도 모든 시험의 공통 기출문제, 철저한 분석.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만 여러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시험은 다 합격합니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자, 그리고는 시간. 원샷, 원킬. 한 번에 다 맞춰야 됩니다. 두 번 볼 시간 절대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 건강입니다. 자, 우리 법무사의 자시험은 한여름에 칩니다. 8월 말. 한여름. 그죠? 이렇게, 한여름에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월 넘어서 심신이 피곤하고 체력도 많이 힘들어지고 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름이 팍 그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만약에 열대하면 그러면 여러분 자 스트레스 받고 건강 덥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마지막에 건강관리를 잘못하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시험을 망치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 요거 건강관리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합격에 대한 확신, 자신감, 그리고 건강, 요거. 그래서 요 네 가지, 다 여러분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문판례 공부, 기출문제, 철저한 분석, 시간 내에 정답 찾기, 원샷, 원킬.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과의 싸움, 건강 잘 지키기, 그 다음에 자신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여러분, 우리가 민법, 그리고 제가 마지막은 아주 재미있고 쉽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있고 쉽게 민법은 저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시면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민법이 좀 어려웠다 해서 제가 볼 때는 합격점에서는 한 25개에서 27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충분합니다. 충분히 따라오고 강의 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그날 복습하고 그죠? 하라는 거 딱딱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짧게 우리가 민법이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